김훈엽 교수님께서는 로봇 경구 갑상선 수술을 세계 최초로 1등이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자막을 달아도 되나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갑상선 암 환자들이 우리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오래 살아요. 옛날의 기억도 생각하면 9살 때부터. 9살 때 만난 분이에요? 9살 때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는데 열심히 살고 사실 박사 임신해서 뭐 아주 훌륭한 제 보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미래를 더 철저하게 설계해 갈 수 있겠네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겁니다. 마다가스카르요? 마다가스카르에 이재훈 선생이라고 제 동기가 마다가스카르의 소위 슈바이처로 20년 오, 진짜요? 네, 지금 넘게 의료 봉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게 무슨 모양이에요? 어떤 형상이에요?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 자체를 만든 예, 거죠. 마다가스카르에서 환자 보내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의료진들 어레인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고대 의대가 또 100년이 2028년인데 100주년을 대비해서 백인의 생명사랑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다, 이어져 있고 기대고 있다. 아프리카에 있는 생명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이웃 땅에 있는 생명들도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 사진의 공통점. 지금 저 슬라이드는 뭐예요? 제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라는 데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전 의료원장님 김영훈 선생님이 이사장이고, 남북관계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기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걸 이제 슬라이드 만들고 있는 건데, 두 사진의 공통점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쟁박물관에 있는 전쟁 중인 국군과 인민군이 껴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형제거든요. 형제에는 아군과 적군, 전쟁도 뛰어넘는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네. 왼쪽에 있는 건 우리 이민찬 우승했던 반클라이반 2022년이죠. 2년 전에. 이분이 러시아 사람 2등한 안나 게니슈네이고, 이게 3등한 드미트로 촌이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전쟁 중인 양 국가가 한 연주자에서 연주를 하고, 이민찬이 1등 했지만 2등, 3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포옹했잖아요. 결국 전쟁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끊을 수 없고, 전쟁이라 할지라도 음악은 오히려 그걸 넘어설 수 있다. 하물며 의료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죠. 많이 알려져 있죠. 조용하게 피아노로 시작되는 라이마니노프의 피아노의 협주곡은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반클라이반이 사실은 50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적대적인 그런 갈등, 그 현장에서 첫 번째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이에요. 모스크바에서, 냉전 시대에 모스크바에 가서 미국의 청년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미소 냉전의 갈등 속에서도 음악은 사실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반클라이반이 그걸로 유명해져서 반클라이반 콩쿠르를 미국에 만든 거죠. 이 역설이죠. 그래서 재밌네요. 이 음악을 넣으셨군요. 클래식은 저작권 사용 없이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김신곤 교수님 진료실이에요. 사진 했어요? 네. 옛날의 기억들 생각하면 9살 때부터. 네? 몇 살 때요? 9살이라고 하셨어요? 9살 때 만난 분이에요? 예. 9살 때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는데, 매우 아이지만 그때 이 암이 폐전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9살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어린 나이에 생겼을 때 전신전이, 폐라든지 뼈에 전이 되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암은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을 가질 수 있고, 9살 때 진단받아서 수술 2번 했고, 저희가 전이 돼 있는 걸 치료하기 위한 방사선 요도 치료도 5번이나 했. 그리고 정말 이 갑상선암이라는 병이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사실 박사, 포항공대 박사 출신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30 넘었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많이 어려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한 19살 정도 됐는 줄 알았어요. 임신도 그냥 바로 했어요. 또 결혼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임신 중이에요? 예. 뱃속에 아기가 있는 예. 상태예요? 금년 2월 달에 결혼해서 네. 또 다행히 임신을 다 해서 왜냐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 고용량하면 또 임신에 영향 주는 거 아니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문제없이 임신해서 뭐 아주 훌륭한 와, 제 보람일 수 있는 정말 그런 남다른 거죠. 인연이네요. 예. 그럼 한 20년 넘게 그럼요. 만난 거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성공적인 케이스네요. 지금 출산이 2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손주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9살 때 처음 진단 받았을 때는 그 부모님이 너무 놀라셨겠다. 부모님도 정말. 그렇고 본인도 뭐 네. 더군다나 폐에 전이 돼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미래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야, 좋은 선생님의 좋은 환자다. 오히려 갑상선암이라는 병 때문에 더 빨리 성숙해졌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른 나이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을 또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건강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전 국민 데이터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네, 요즘 빅데이터로. 예후가 안 좋은 암들이 생기는 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갑상선 암 환자들이 우리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중에 아주 좋지 못한 암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잖아요. 네.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검사하게 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네.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암 진단 받은 걸로 인해서 생활 습관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경각심이 생기니까. 경각심이 생기고 단판 승분에는 암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건 장거리 암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암과 동행하고 그걸 해결한 다음에 그 이후의 인생들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오히려 정말로 이 환자의 경우처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미래를 더 철저하게 설계해 갈 수 있겠네요. 예. 다 선생님 덕분에. 별 말씀은 내가 출산하는 것처럼 흐뭇해요. 예. 좋겠다. 이런 선생님한테 이런 덕담 듣고 가면 너무 좋겠다. 새해 더 건강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가세요. 아, 역시 또 다학제 회의를 하나 봐요. 이제 이 방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수술 설명해 드리면은 뭐 저번에도 외래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잘 제거가 됐는데 약간 이상한 전이가 돼 있다. 근육에 가서 이렇게 있는 임파선 조직도 다 띄었지만 거기에 종양이 있다 보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경부에 이 특히 왼쪽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조치는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이제 폐전이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잘한 게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갑상선암도 전이가 잘 돼요? 위험성을 드물지만 아까 말씀드린 폐나 뼈에 전이가 됩니다. 대부분은 괜찮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매우 진행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니까 또 이렇게 다학제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암은 이제 다른 암과 틀리게 사실은 폐나 뼈나 이렇게 뭐 뇌나 이렇게 물론 드물게 전이는 될 수 있는데 위암이나 대장암이 폐로 전이가 됐다든지 어디 딴 데 뼈나 이런 데로 전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손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갑상선암은 이렇게 폐전이가 발견이 되더라도 갑상선을 다 제거를 하고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 우리 뭐 김신공 교수님 전문이시지만은 그런 조직 같은 거를 다 전이된 세포까지도 없앨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후가 굉장히 좋고요. 심지어는 폐전이, 뼈전이, 뇌전이 이런 데 있더라도 55세 미만의 환자들은 우리가 3기, 4기라고 안 부르고 그냥 2기라고 부르거든요. 심년 생존율이 거의 그것도 100%에 가깝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암과는 그런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갑상선암에 있어서도 다학제 진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착한 암, 그것도 결국 암이니까. 그 외과 파트, 수술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과 파트, 약물, 그 갑상선 호르몬제나 여러 가지 그런 약물 치료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 핵의학과 요 세 파트가 사실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발의 위험이 높은 임파선 전이도 있고 갑상선 암도 크기가 크고 주변으로 막 침범이 돼 있는 여러 번 재발을 하는 경우에 환자들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 요드 치료도 많이 해서 더 이상 그 방사선 요드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 외부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 우리 면역 치료라고 하는 면역제제 같은 표적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하게 다학제 진료가 더 필요하죠. 사실 그런 의논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치료 방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 로봇 수술 기구가 처음에 개발된 거는 이 우주인들 수술하려고 개발된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의사가 이게 텔레서저리라고 그러는데 원격으로 수술하려고 개발이 된 건데, 수술하는 부위가 있고 저희가 흔히 제가 앉아서 수술하는 부위를 콘솔이라고 하는데 콘솔이 따로 있거든요. 저 콘솔이 왜 필요하냐면 저게 딱 이렇게 앉으면은 눈대는 렌즈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제 오른쪽 눈에 있는 렌즈가 오른쪽 저쪽 카메라에 달려 있는 거고, 왼쪽이 왼쪽에 달려 있어서 오히려 제가 그냥 현미경 쓰고 수술할 때보다 더 이 3D를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공간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구나. 굉장히 정밀하고 안전하게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로봇 수술이 흔히 뭐 이렇게 팔이 정밀하게 움직여서 정밀한 수술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은 이 리얼 3D가 된다는 게 더 큰 장점인 거예요. 우와, 그런 렌즈구나. 수술이 몇 개가 연속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인 거죠? 보통은 이제 하루에도 저렇게 수술, 내일도 한 4개 정도. 교수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네, 쓰러지실 것 같으세요. 제가 봐도 좀 피곤해 보이네요. 네, 어떡하죠? 좀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촬영할 때 좀 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같이 수술하는 박다원 교수고요. 촬영한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또 도와주는 척하고 그러죠. 요즘은 머리가 커가지고 저 안 도와주고 본인 수술만 하는데. 머리수건 보고 높으신 분 같았어요. 야, 되게 큰 수술이었네요. 네, 저런 수술은 정말 갑상선암 중에서도 제일 큰 좀 수술입니다. 심각한 제일 큰 수술인 수술이고, 뭐 짧게 해도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걸리는 수술이고요. 네, 수고 좀 해주세요. 수술 잘 끝났고요.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암이 심했고, 최근에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전이가 있는 갑상선 암이고, 회진 돌고. 저기 사실은 다음 주에 외과학회 있어가지고 그 강의 자료 잠깐 좀 말고. 그러고 나서 또 강의 자료까지 만들어야 돼요? 9시 정도에 퇴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애가 고3이라서 네? 데리고 나와. 또 아빠로서의 역할까지. 일이 많아.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뭘 해주는 게 있겠어. 고맙습니다. 안 가세요? 딸이 뭐 크니까 이제 아빠랑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픽업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가능하면 안 미뤘던 게, 그래도 그거라도 잠깐 해야지 딸 얼굴도 보고 얘기도 잠깐이라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드라이브 하는 거구나, 잠깐이라도. 김신권 교수님은 어떠세요? 집에서 좀 가족들한테 어떤 이미지인 것 같으세요? 그냥 열심히 사는 아빠, 열심히 사는 남편. 예. 저도 한 일주일에 한 주 80시간 정도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하는 아빠, 일 열심히 하는 아빠. 네, 하여튼 요즘에 보면은 참 아버지 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본인 자리 지키고 이러면 좋은 아빠, 뭐 월급만 따박따박 벌어오면 그랬는데, 요즘은 누가 그렇게 사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많이 혼나거든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입니다. 조금 저는 이제 세대가 달라서 제가 조금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는 가치와 의미, 보람을 되게 중시해서, 저희 아내하고는 그래서 눈높이가 맞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일하느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또 내가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이 귀하려면 제가 너무 좋은 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일종의 가치와 보람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면, 근데 이제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잘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계속 많이 혼난다는 말씀을 한 두세 번 하셔서. 좀
아빠로서 애들이랑 좀 같이 보내주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야.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요즘 세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든 역할을 다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김신곤 교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요즘은 이제 그 빅데이터의 시대잖아요. 이제 인구 집단 기반의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팀들의 이제 궁극적인 비전은 우리가 한 연구가 우리가 직접 만나는 환자뿐만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전 세계 환자들의 건강 행복에도 기여하자. 진짜 전 세계인의 이 의료 증진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그게 보람이죠. 그럴 수 네. 있고. 그래서 저렇게 최 박사님 같은 경우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와, 예. 두려워하지 말고 오세요. 예. 데이터 과학이 아예 접목이 되는 거예요. 세계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예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논문 쓰실 때 같이 그럼요. 쓰시는 거예요? 모든 빅데이터 분석을 저 박사님이 우리 의학통계학 박사. 빅데이터 연구에 있어서 저는 뭐 자부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최 박사님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김신곤을 뛰어넘는 훌륭한 우리 후학 선생님들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김경진 이제 선생님의 갑상선 발표 간단하게 듣고 감사합니다. 옛날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접목하는 거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 전공한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더 가치들이 있죠, 사실은. 더 많아져야겠네요. 그 데이터의 분석은 또 AI가 하겠네요. AI도 이제 활용하면서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또 진화하고 있고요. 제 스승으로서의 이 가치는 저를 뛰어넘는 후학 10을 만들고 100을 만들자. 김신곤 교수님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그래도 어쨌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겠다. 나를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유용한 정보를 남기고 싶다라는 예.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짜투리 시간을 내서 집에 가서 쉬셔도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저녁이에요. 이런 것도 찍으셨어요? 아니 우리 제작진이 찍을 때 몰래 찍나 봐요. 왜 다들 놀라세요? 찍는 줄 모르셨나 봐. 여기는 제 방 찍은 건데 저거 뭐 CD를 수집하시나? 냉장고가 아주 훌륭하네요. 냉장고가 꽉 차 있어요, 음료수로. 아니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소다 먹어야지. 아니 근데 저거를 그때 드렸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좀 몸에 좋은 것 좀 드린다고 주스 드렸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먹은 주스가 드려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봤더니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제가 얼른 다시 회수하고 그냥 몸에 안 좋은 소다 먹어서 바꿔드렸어요. 대부분의 사진은 외국 의사들 다 나한테 수술 배우러 온 의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 저 맨 왼쪽 위에 정말 그 글로벌한 이태리의 비오니지 사진판이네요. 교수라고 지금은 밀라노 이태리에서 제일 큰 밀라노 대학외과 가장 맨 위에 있는 친구들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 저랑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친구. 좀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하던 PT 선생님한테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저를 개인 PT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근데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우린 오시기 전에 내가 시작하고 있는 적이 거의 없는데 우리 같은 나이대 사람들은 자전거가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이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자전거가 없어. 그렇네요. 옛날에 집에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네. 빨래거리로 계속 사용을 해서 그건 제가 챙겨주고 우리 집안 가족들은 내가 챙기지만 내 건 내가 스스로 챙겨주고 더 찍는다고 빡세게 하는데 아유. 달려간다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건강히 살아. 평소보다 이게 촬영한다고 웨이트를 너무 많이 높이셔가지고 분량을 뽑아내니까요. 저거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야,
환자들을 만나서 진료하고 또 하루에 몇 차례씩 또 수술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연구까지 하시는 이 두 분의 일상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두 분은 VCR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많이 피곤해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저렇게 저를 보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면 안 되겠다. 활력을 찾고 힘을 좀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건강관리, 체력관리에도 더 집중해 주셔야겠네요. 김신공 교수님은 또 이렇게 좀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데 굉장히 또 비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분야를 꿈꾸는 어떤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상을 보는. 그럼 미래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육체적으로는 좀 고단하고 고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게 주는 가치와 보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한번 맛보잖아요. 그럼 이게 상당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거가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게 나의 가치와 보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의대에 와야 돼요. 그게 일종의 사명감이죠. To help others is to help yourself. Yes, yeah. That's true. 다음 주 톡 쏘는 명의들은 대장암으로 찾아갑니다. 대장암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수술을 할 때는 모든 에너지를 쓰고 하고 나면은 또 굉장히 지쳐하시고 할 때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전자제품 AS 센터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제품은 이렇게 색깔이 없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AI. 수술을 한다,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항암을 해서 저게 줄어드는 걸 봐요. 해봐야지. 막상 해보면 또 할만하실 수도 있어요. 해보고 이 암의 발견은 50대 후반, 60대라 하더라도 실제 나의 생활은 10대 후반, 20대부터 책임져야 그 긴 여정에서 암을 단절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